명제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명제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게임 되게 좋아하시는 거, 제가 되게 게임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일상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게임은 재밌으니까 내가 추천하는 게임들 한번 해봐라 라고 말을 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게임은 다 재밌으니까 물론 이제 뒷부분은 빼고요, 앞부분에 조금 주력해서 볼 생각인데요. 자, 모든 게임은 다 재밌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모든 게임은 다 재밌으니까를 평서형으로 바꾸면은요, 모든 게임은 다 재밌다가 되죠. 그러니까 국어 얘기인가 싶기도 할 텐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모든 게임은 다 재밌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좀 재미없게 했던 게임 내지는 한 1시간 또는 뭐 그보다 짧은 시간을 했던 게임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임들을 하나씩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게임은 재미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냐 라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태클을 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게임은 다 재밌다라는 말에 어떤 게임은 재미가 없었는데 라고 태클을 걸어오실 수 있겠죠. 어떤 게임은 재미가 없었는데, 요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제가 말한 게 이제 뭐 일상 대화에서는 물론 이제 드립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파트가 명제 파트잖아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제 답정너스러운 멘트를 한 거죠. 제가 모든 게임은 다 재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게임은 다 재밌다의 맨 앞에 붙어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또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게임은 다 재밌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왜 뭐 살면서 재미없는 게임 하나씩 해보셨잖아요, 그죠? 게임을 기대하고 했다가 실망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대답에서 여기에 앞쪽에 붙는 이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는 어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어떤 게임은 재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굳이 게임 이름을 말 안 하더라도 어떤 게임은 재미가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이랑 어떤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명제 파트에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 어떤이 붙어있는 명제 두 가지를 다루는 파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거 있겠죠. 모든 FPS 게임은 총을 무기로 사용한다. 총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발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자, 모든 FPS 게임이 총을 무기로 사용했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 이제 긍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채팅으로. 아니면은 채팅으로 부정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은 아무도 말씀이 없으신데 채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컨텐츠 참여 조금 부탁드릴게요. 모든 FPS 게임은 총을 무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여러가지 게임을 해보면서 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FPS 게임도 봤어요. 가장 단적인 예로 오버워치에 겐지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사이다 겐지님 계시죠?
사이다 겐지님도 계시고 지금 한데 오버워치 겐지는 플레이를 할 때 수리검을 던지죠. 표창을 던지죠. 표창이겠구나. 표창을 던지죠. 뭐 겐지는 표창을 던지지만 오버워치 자체는 총을 무기로 하긴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약간 부분으로 줄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검도 쓰고요, 그죠? 검도 쓰고 표창도 던지고, 근데 겐지가 총을 쏘진 않잖아요. 해서 FPS 게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버워치라는 어떤 FPS 게임은 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도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뭐 굳이 떠올려 보자면은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는요,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게임에 모드가 있죠. 칼만 쓰는 근접전, 총을 사용하지 않고 칼로만 승부를 보는 근접전 모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S 게임 자체에서 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모드를 내놓은 거죠, 그죠? 요런 예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모든이 앞에 붙어있는 명제에다가 반박하는 문장으로 어떤 게임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어떤 게임은 물론 이제 모드를 하나 가져왔을 뿐이지만, 어떤 FPS 게임은 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제 머릿속으로도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FPS 게임이지만 총을 쓰지 않고, 뭐 이제 이를테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이제 활이나 석궁을 가지고만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FPS 게임을 하나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서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장르를 국한하자면은 옛날 게임이면서 FPS 게임이었던 것 생각을 하면은 총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FPS 게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명제 중에서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모든 P는 이제 이런 거죠. P라고 하는 이 짧은 알파벳 속에 이런 멘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명제로 뭐 모든 Q라고 하는 알파벳을 줘가지고 Q라는 알파벳에 이런 전체 멘트를 대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든이 붙어있는 명제를 두 가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모든이 붙어있는 이런 명제에 우리가 반박을 할 때에 P가 아닌 여기서 이제 P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재미있지 않은 게임은 재밌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재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게임은 재밌다라는 문장을 P라고 놓았다면은 그러니까 P를 부정하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우리가 물결 표시로 하겠습니다. 물결 P라고 적으면은 이 문장은 게임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게임은 재미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몇몇 게임을 들면서 반박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 어떤을 붙이는 거죠. 자, 모든 P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주장에다가 P가 아닌 어떤 것을 들고 와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은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요. 이다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서 모든이랑 어떤이랑 약간 반대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성격이기보다는 명제 앞에 붙어가지고 대상을 한정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완전하게 부정이 되려면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모든이랑 어떤이 반대 성향을 가지는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모든이랑 어떤이랑 이 두 가지 멘트를 수학에서는 한정 명제라고 해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명제를 수학에서 한정 명제라고 합니다. 대상을 한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이 붙어 있다면은 대상을 전체로,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명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는 이 멘트는 대상을 몇몇 개의 특정한 대상으로만 한정을 지어준다는 거죠. 이런 한정 명제를 우리가 명제를 학습하게 되는 초반부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들 같은 경우에 모든이랑 어떤이랑 되게 뭐랄까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려다가 보니까 처음 이 부분을 학습하시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이랑 어떤 둘 자체로 이제 반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뒤에 있는 명제까지 반대로 뒤집어 줘야지만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명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 한정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했었고요. 그 다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자면은 또 우리는 이제 수학 선생님께 중학교 때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서 2차 방정식 얘기를 앞에서 배우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를 우리가 쫙 풀었어요. 선생님이 풀라고 하니까 풀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숫자랑 곱해서 0이 됐으니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겠네.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x 빼기 1이 0이니까 x는 1일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2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x는 1이랑 2예요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선생님이 한 소리 하시죠. 야 누가 수학에서 이렇게 반점을 멋대로 찍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은 약간 쫄죠.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잘못했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OR로 바꾸게 되죠.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또는 이제 OR로 바꾸지 않더라도 뭐 한글로 또는이라고 적으라는 선생님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 건데, 수학에서 또는이랑 이제 또는의 약간 반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리고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는이랑 그리고가 수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또는이라고 하면은 또는 이제 OR이라고 적기도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우리 이거하고 저거하고 할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제 전체 문장을 만드는, 쌓아 올리는 느낌의 어떤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x가 1 또는 x가 2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런 뜻이 돼요. x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x가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켄지님 어머니 생신이세요? 축하한다고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보자. 여기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and라고 쓰죠. 여기 이 멘트는 이렇게 썼을 경우에 뭐
일상적인 멘트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물건 사고 싶은 거 골라라 했을 때 나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수학이라는 학문이고 학문적인 특성상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x는 1 그리고 x는 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요,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x가 1이면서 동시에 x가 2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지? x가 1인 동시에 2여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값인데 하나의 값인데 분명히, 근데 1이라는 값도 가진 값이고 2라는 값도 가진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 얘기를 그리고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게 돼요. 방정식 문제에서. 양자역학.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나? 양자역학에서는 약간 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 약간 그 고양이 얘기죠. 약간 그 상자 안에 그 고양이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유도가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x는 1 또는 x는 2라고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참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그리고라고 틀리게 쓰긴 했지만 왜 틀렸는지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또는이랑 그리고를 수학적으로 분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잘 분류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는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고라고 하는 이벤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았고요.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함수 파트를 지나게 되면서 연산이라는 컨텐츠와 다시 한번 묶을 예정이에요. 그쪽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되게 시간도 많이 지났을 거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함수가 빨리 진행이 돼야겠네요. 이야기가 정말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명제에서는 이런 좀 특별한 명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이랑 그리고라는 이 두 명제를 묶어주는 접속사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 주로 이제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와 not P의 관계. P이다. 아까로 이제 대체로 하면 게임은 재밌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t P는 not P이다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는 P가 아니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를 부정하는 말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정명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게임은 재미있지 않다. 학문적으로 쓰면 게임은 재미있지 않다가 되겠지만, 일상 언어로 바꿔주면은 게임은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이랑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 조금 특별한 명제죠. 그 다음에 또는이랑 그리고의 쓰임,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수리 논리학이라 그래요. 요거를 논리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학문, 수리 논리학이라 그러는데, 수리 논리학적으로 이 또는이랑 그리고라는 멘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부정명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정명제, 또는 그리고, 부정명제,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쳐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학 끝. 제육시키셨어요? 다원님도 되게 뭐 많이 시켜 드시는 것 같은데? 다원님도 은근히 많이 시켜 드시네요. 저도 집에 밥솥이 있긴 있는데 계속 그냥 지내다 보니까 밥솥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해먹기 귀찮. 역시
자취하는 사람들의 공감대, 그죠? 자, 오늘 그래서 한정명제, 부정명제 또는 그리고 이렇게 연산, 논리 연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컨텐츠 내용을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학 컨텐츠를 정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명제 파트를 하고 나서 이제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뭐가 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에는 약간 좀 이질적인 컨텐츠를 조금 가져와 볼까 해요. 뭐 피아노 공리를 가져올까? 약간 막 약간 수학자 이름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조금 헉 하실 텐데, 피아노 공리가 이야기가 뭐 별게 아니고 자연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가져올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 또 이거 찾다가 또 이제 나중에 어떤 컨텐츠 다루지 하면서 피아노 공리를 조금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